오늘은 내 생각 그 사람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까인데요. 먼저 우리가 한창 서로를 의식하고 썸을 타던 그 시절에 그 사람이 느꼈던 나의 존재는 어땠을까를 먼저 보면은 지금은 비록 멀어졌거나 관계가 잠시 멈춰서서 그 사람 머릿속에 내가 있기는 할까 싶어 마음 졸이고 계시겠지만 그때 그 사람이 바라본 1번님의 존재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컸습니다. 중례지는 그림만 봐도 커다란 북을 강하게 내리치는 에너지가 느껴지시죠? 그 사람이 1번님을 처음 제대로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한마디로 인생의 충격이었습니다. 조용하던 마음에 아주 거대한 천둥번개가 내리친 것처럼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듯한 두근거림을 느꼈다고 나와요. 1번님이 그 사람의 시야에 들어온 순간 그 사람의 머릿속과 일상에는 아주 강렬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썸을 타고 의식하던 때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하게 행동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1번님의 사소한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쾅거려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1번님은 그 사람에게 첫눈에 매료되는 설렘이자 이성을 마비시키는 아주 짜릿하고 강렬한 첫인상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1번님의 매력은 그 사람 눈에 끝도 없이 커졌거든요. 같이 있으면 주변 분위기가 환해지는 것 같고 1번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나 눈부시고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삶이 더 성장하고 밝아질 것 같다는 확신을 주었던 존재가 바로 1번님입니다. 이 시기에 그 사람은 1번님과 썸이라는 애매한 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마음을 열고 깊은 연인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높았습니다. 사랑의 절정을 느꼈던 순간이었고 1번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샘솟고 행복해서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사람 기억 속에 1번님은 가장 아름답고 빛나던 순간의 주인공으로 남아있어요. 그 사람은 1번님을 보면서 단지 순간의 불장난 같은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과는 정말 오래 갈 수 있겠다. 나에게 엄청난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대로 1번님을 바라본 거예요. 서로 분명히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멀어져야만 했을까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썸을 타던 그 시절 눈빛만 봐도 서로를 의식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는데 왜 정작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서 지금은 바라만 보거나 보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는지 답답하셨을 거예요.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보려면 먼저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아야 왜 멈췄는지가 이해되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 이거는 그냥 잔잔한 호감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볼 때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강렬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1번님을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설레었고 1번님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일상을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천풍국 카드까지 더해지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성적 매력과 본능적인 이끌림이 작용했다는 뜻이에요. 이성적으로 제어가 안 될 만큼 서로에게 강하게 매혹되었고 우연히 눈만 마주쳐도 묘한 기류가 흐르면서 온몸이 짜릿해지는 충동적인 설렘을 느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매혹적인 유혹 그 자체였던 거죠.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조심스러울지 몰라도 두 사람의 내면은 이미 서로를 향한 사랑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서로 좋아했고 성적인 매력부터 감정적인 설렘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두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우리를 그토록 설레게 했던 뜨거운 에너지가 독이 되었던 건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의 크기는 거대한 천둥번개 같았는데 막상 그걸 다루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아이처럼 미숙했습니다. 연애 경험이 부족했거나 상대방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잘 보이고 싶어서 오히려 행동이 굳어버린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표현은 서툴게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툭툭거리거나 차가운 척 방어벽을 섰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미숙함이 두 사람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서로 엄청나게 의식하고 썸을 타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우리 만나보자라는 고백이나 확신 있는 행동을 서로가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확신할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조심스러워졌고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절제하기 바빴던 거죠. 한 명이 용기를 내서 당기면 다른 한 명이 겁을 먹고 한 걸음 물러서거나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관계는 진전 없이 정체되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에너지를 다 써버린 답답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관계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엄청나게 예민해지는 위태로운 상태로 흘러갔거든요.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 하나나 말투 하나에 혼자 상처받고 밤에 침대에 누워서 혼자 오만 생각하면서 알아눕는 거죠. 속상하고 불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했다면 풀렸을 텐데 서로 자존심을 부리거나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꽁꽁 숨겼습니다. 긴장감과 피로감이 극에 달하면서 무의식적인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슬그머니 손을 놓아버리게 된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너무 잘해보고 싶고 너무 강렬하게 끌렸고 상대가 나에게 너무나 거대한 존재였기 때문에 도리어 겁을 먹고 상처받기 싫어서 조심조심 눈치를 보다가 결국 혼자 소가리를 하면서 타이밍을 놓쳐버린 비극이었던 거죠. 지금처럼 완전히 못 보게 된 현재 그 사람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과연 나의 잔상이나 기억이 머무는 순간이 존재할까요?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나만 여전히 그 시절에 갇혀서 혼자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하고 외로워지잖아요. 그 사람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방 안에 불을 껐을 때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지쳤을 때 1번님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에게 1번님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스쳐 지나간 인연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었던 사람이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 팍팍하고 외로울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1번님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를 그리워하면서 그 잔상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평소 일상에서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고 사회적 기준이나 윤리적 잣대에 맞춰 자신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기준에 맞춰서 로봇처럼 딱딱하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1번님과 함께했던 그 자유로웠던 순간들을 깨달을 때 잔상에 머뭅니다. 이 사람은 실패를 처벌로 인식해서 모험을 두려워하고 늘 틀리지 않는 길만 가려고 자기다운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1번인가 있을 때만큼은 마음속 깊은 감정이 자꾸 툭툭 튀어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일 처리를 하다가도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틀에 박혀서 내 감정을 숨겼을까 하면서 왜 조금 더 용기 내서 다가가지 못하고 틀리지 않으려고만 했을까 싶어서 아쉬움과 후회로 기억을 소환하게 되거든요. 현재 이 사람은 일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면은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혼란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특히 그 사람이 현실적인 조건에 맞춰서 억지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춰 원치 않는 인간관계를 유지해야만 할 때 1번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이 사람은 내면의 불안감 때문에 감정이 무너질 때 버림받을 바에야 내가 먼저 떠난다면서 극단적으로 밀어내버리는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1번님을 밀어내고 마음을 접어버리는 결과로 마주한 현재의 삶이 마치 감옥처럼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재미없는 일상이라든지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텅 빈 관계 속에서 허무함을 느낄 때마다 괴로워하면서 1번님의 기억을 붙잡고 격렬하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멈춰버린 두 사람의 인연 앞으로 이대로 흐릿하게 지워질까요? 아니면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상황이 찾아올까요?
얼굴도 못 보고 소식도 끊겨버린 상황 속에서 이 관계가 이대로 영영 끝이 날까봐 불안하기도 할 텐데요. 두 사람의 인연이 지금 툭 끊겨 있는 건 감정이 식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1번님과 더 발전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망설였거나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서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상황적인 제약이나 심리적으로 묶여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바라보듯 초조해하는 사면초가 상태거든요. 서로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니까 관계가 숨이 막힐 것처럼 정체되어 있고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 거죠. 1번님이나 상대방은 원래 가만히 있어도 이성들이 꼬이고 주변에 인기가 많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성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강한 에너지를 가졌거든요. 이 매력적이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둘 다 꽁꽁 묶여있던 감옥에서 벗어나서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대로 인연이 흐릿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말재주나 센스를 발휘해서 다가온다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심판카드는 타로에서 죽은 인연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부활과 구원의 카드잖아요. 두 사람의 끊어질 때 위태롭고 멈춰있던 인연의 시간에 하늘이 종소리를 울리면서 타이밍을 선물하게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애매한 상태로 미련만 남긴 채 흐지부지 될지 그 단계는 끝이 난다고 나오거든요. 어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확실하게 까보아야 하는 선택과 결단의 시점이 마주하게 될 거거든요. 과거의 오해나 미숙함을 용서하고 품을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인지 심판을 받을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지금 완전히 멀어져서 얼굴도 보지 못하는 현재 그 사람의 진짜 감정 상태는 도대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대화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 사람 속이 꽁꽁 얼어붙었는지 아니면은 나를 다 잊고 잘 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거잖아요. 그동안 두 사람이 멀어지고 보지 못하게 되면서 그 한 사람은 한동안 감정을 꾹꾹 닫아 걸었거나 일상의 무미건조함 속에서 스스로를 마비시킨 채 지내왔을 가능성이 커요. 이 색은 감정이 무감각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전환점에 자주 나타나거든요.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지내면서 흐릿해졌던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마치 얼어붙었던 땅에 봄볕이 들듯이 무뎌졌던 감각이 미세하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햇살이나 공기처럼 당연하게 묻어두었던 1번님에 대한 기억과 감정들이 다시금 살아있고 촉각으로 조심스럽게 살아나기 시작한 일종의 정서적 회복의 징조를 겪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왜 이제 와서 또 흔들리지, 그 사람 생각을 왜 자꾸 하게 되지 하면서 혼란의 시기를 겪은 거죠. 그 사람은 감정의 격렬한 요동이 끝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 위에 지금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내면의 혼란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은 상태예요. 1번님과 멀어지면서 겪었던 아픔과 깨짐이 있었기에 지금 그 사람은 내면 깊은 곳에서 더 깊고 단단한 감정적 안정감을 다지고 있습니다. 마냥 감정적으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가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받아들이고 마음의 기준을 찾아가는 성장의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평온을 찾으려고 중심을 잡아봐도 마음 깊은 곳에 남은 지독한 외로움과 허탈감만큼은 숨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아무렇지 않게 평범해 보일지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이 느끼는 이 단절감과 균열은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달랐는지를 더 깊이 바라봐야 한다는 내면의 신호라는 점이에요. 그 사람 역시 우리가 왜 어긋났을까를 홀로 조용히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1번님에게 진짜 필요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연락도 닿지 않고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이 멀어진 시간 속에서
만약 상대방의 연락만 기다리다 보면은 내 영혼이 갉아먹히는 듯한 불안감과 외로움이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1번님의 미련은 강력한 내면의 힘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랑은 아무런 보장 없이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는 것이며 영원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지금 얼굴도 못 보고 관계가 멈춰서 있는 이 순간 그 사람이 날 안 좋아하면 어쩌지, 다시 안 나타나면 내 마음은 손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밀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카드는 말하거든요. 결과가 어떻든지 누군가를 이토록 깊고 순수하게 헌신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당신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 그 자체의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조건과 보장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가득 찬 사랑의 감정 그 자체를 온전히 믿고 포용할 때 영혼은 상처받지 않고 단단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오래가는 사랑을 원한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지지해주고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라고 조언하거든요. 그 토대가 애정과 공통의 가치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연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이라든지 싸움을 끝내고 눈에 보이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멈춤은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존중과 우정이라는 가장 단단한 바닥을 공사하는 기간이에요. 마음속에 도사리 넣고 있는 사랑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기꺼이 흘려보내세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보지 못하고 멀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그게 이 인연의 결말이자 전체 그림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연락을 유도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머리를 쓰거나 상황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둘 때 진짜 반전의 문은 열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사람을 향한 우주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하고 있으니까 그저 이 흐름을 믿고 평온하게 흐름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오늘 1번님 리딩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때 마음에 내리쳤던 강렬한 천둥번개 같은 이끌림부터 서로가 너무 서툴고 소중해서 마주해야 했던 아련한 멈춤의 순간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의 일상과 무의식 속에 1번님이 얼마나 깊은 잔상으로 머물고 있는지까지 봤거든요. 지금 이 멈춤의 시간은 1번님의 사랑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잠시 토대를 다지는 축복의 과정일 뿐입니다.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전체 그림 속에서 1번님을 향한 부활과 심판의 종소리는 이미 조용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불안함은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시고 누구보다 깊고 순수하게 헌신할 줄 아는 나 자신의 아름다운 가치를 믿어주세요. 내면의 중심을 잡고 스스로를 소중히 돌보고 있을 때 우주가 준비한 반전의 기회는 가장 완벽한 순간에 문을 두드리게 될 겁니다. 1번님의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 차길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생각을 그 사람도 지금 하고 있을까?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까가 주제인데요. 오늘 우리가 한창 뜨겁게 혹은 은은하게 서로를 의식하면서 썸을 타던 그 시절로 시간을 돌려보려고 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처음 두 분이 한창 서로를 의식하고 썸을 타던 그때 그 사람에게 이번님은 어느새 내 삶에 스며든 부드러운 바람 같은 존재였어요. 처음에는 강렬한 자극이 아니었을지도 몰라도 이번님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의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왔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번님을 보면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속으로 어쩌면 이 사람이 내 인연일지도 모르겠다는 그 영적인 이끌림이나 묘한 직감을 느꼈던 거예요. 대놓고 표현은 못해도 이번님의 은은한 매력에 서서히 중독되듯이 스며들었고 이번님이 옆에 있을 때 왠지 모르게 든든하고 보호받는 듯한 안정감까지 느꼈다고 나옵니다.
썸이 무르익을 때 그 사람이 느낀 이번님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내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 그 자체였어요. 매력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거든요. 그 사람 눈에 이번님은 너무나도 빛나고 밝고 당당하고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어요.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솟구치고 우울했던 감정도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을 경험한 거죠. 빨리 이 사람과 연인이 되고 싶다는,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솟구쳤어요. 썸에서 연인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는 그 사람은 이번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 다가가기 힘든 무겁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끼기도 했어요. 상대방 내면의 방어 기제나 현실적인 방해물이라든지 타이밍의 엇갈림 때문입니다. 이번님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태양처럼 빛나는 존재로 바라보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낀 거예요. 그 까이면 어떡하지 하는 소심함이었을 수도 있고 말 못할 현실적인 정체나 제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이번님을 너무나 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감정을 차단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타이밍이 자꾸 어긋나니까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상태로 바라봤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빛나서 눈이 부셨던 걸까요? 아니면 현실의 장벽이 높았던 걸까요? 마지막 순간에 가로막힌 벽 때문에 두 분의 타이밍이 어긋났던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서로 분명히 마음이 있었고 눈빛만 봐도 가슴이 뛰던 그 썸의 시절이 있었는데 왜 두 사람은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멀어지거나 볼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거든요. 두 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첫 번째 단초는 바로 결단력의 부재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은 강렬했지만 서로 의식한 에너지는 터질 것 같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오늘부터 1일 하자라거나 너 좋아한다는 얘기를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관계가 깨질까봐 은근히 철벽을 치거나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다 보니 마음을 확인하기도 전에 겉도는 에너지가 먼저 있어가지고 지쳐버린 상황인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현실적인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누군가의 승진이나 이직이라든지 갑작스러운 거주지 이전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상황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마음 편안했을지 몰라도 물리적인 거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통의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상황이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은 모양새거든요. 천생연분처럼 너무 잘 맞고 같이 있으면 편안하니까 두 사람은 은연중에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좋은데 하고 안주해버린 거예요. 그 완성 직전에 그 달콤한 여유에 취해 있다가 연인으로 넘어가는 가장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던 거죠. 너무 완벽한 타이밍만 재다가 오히려 관계의 긴장감이 느슨해져 버린 진짜 아쉬운 이유인 거죠. 두 사람의 사랑은 은하계 시작해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두 사람이 느낀 설렘과 감정은 스스로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수준이었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조심스러워지고 잘 보이고 싶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행동은 더 얼어붙게 된 거죠. 감정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두 사람의 현실적 관계를 진전시키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과부하가 걸린 모습입니다. 감정을 안고 버티던 시간 끝에 결국 찾아온 것은 지침이었거든요. 줄 듯 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사람 중 누군가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꼈거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어요. 무력감과 공허함도 찾아왔고 결국 이제는 나도 지친다, 내 마음을 비워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해버린 것이 결정적인 이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손을 놓아버린 상태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컸거든요. 돈 문제나 직장 문제, 가정이든 주변 환경이든 당장 연애에만 몰두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이 버티고 있었던 거죠.
머리로는 상대를 원하면서도 가슴속은 초조함과 인내로 다 들어갔고 끝내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는 상대가 현실에 치여서 힘들었고 상대가 손을 뻗으려 할 때에는 내가 이미 지쳐서 고개를 돌려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타이밍의 어긋남이 두 사람의 사랑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은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못 보게 된 현재, 과연 그 사람의 일상 속에서 이번님의 기억이 머무는 순간이 정말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일상에 이번님의 기억이 나는 순간은 바로 그 사람이 문득 외로워지거나 본능적인 갈증을 느낄 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못 보는 이 순간에도 이번님과 함께 했을 때 느꼈던 미묘한 긴장감과 이번님의 치명적인 매력이 불쑥불쑥 떠오르거든요.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혼자 있을 때 감정이 이성을 앞지르면서 이번님을 소유하고 싶었던 그 시절의 욕망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이번님이라는 존재가 남긴 흔적이 너무 깊어서 일상 속에서 뜬금없이 이번님의 잔상을 마주할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듯이 이번님의 매혹적인 잔상이 그 사람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뒤흔드는 자극적인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의 카드가 밤의 뜨거운 감정이었다면 그 사람이 현재 자신의 일터나 일상 속에서는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느라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바로 이 삭막한 일상 속에서 기억이 머무르게 되거든요.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심리적인 답답함과 의심이나 지침이 누적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문득 나를 조건 없이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감싸 안아주던 이번님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상에 치여서 숨이 막힐 때마다 과거에 보여주었던 따뜻한 헌신이나 배려 가득했던 그 눈빛을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그때 그 사람과 있을 때가 참 편하고 좋았는데 하면서 아련한 아쉬움을 삼키게 되는 거죠. 지금 못 보게 된 현실이 너무나 차갑고 팍팍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혼자 차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을 때 이번님과의 기억을 가장 아름답고 로맨틱하게 미화해서 상상하곤 합니다. 이번님을 영화나 드라마처럼 운명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고 비현실적인 순간마다 이번님을 소환해내서 스스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이대로 흐릿하게 마침표로 찍게 될까요? 아니면 기적 같은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까요? 지금은 연락도 닿지 않고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멈춰버린 관계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미래 인연이 어떨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두 사람의 인연은 이대로 서서히 잊히면서 흐릿해질 운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멈춰있던 에너지가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나 이번님의 내면에서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는 강한 의지와 희망이 솟구치게 되거든요. 멀어진 시간 동안 쌓인 애틋함이 기폭제가 되어서 다시 시작된 사랑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다가올 것 같아요. 강렬한 반전의 기회가 들어오는 대신에 두 사람이 반드시 풀어내야 할 현실적인 고비도 함께 있거든요. 두 사람이 다시 연결되는 과정이나 멀어지게 된 배경에는 두 사람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섞여 있었을 가능성도 큰데요. 주변 사람의 조언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의 말이라도 두 사람의 관계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얼굴을 못 보던 사이에 생겨난 억측이나 사소한 자존심 싸움은 내려놓고 오직 두 사람의 마음에만 집중해야 이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일에 다시 만나는 기회가 왔을 때 재회를 하더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한 재회가 되어야 하거든요. 과거의 감정만으로 다시 만나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때 서로에게 어떤 발전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이 지금은 매우 딱딱하고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성과 예의를 지키면서 담백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깨워야 하거든요. 과거에 왜 멀어졌는지 그 원인을 시원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낸다면 멈춰있던 인연은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연인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못 보고 있는 현재 그 사람의 진짜 감정 상태는 어떤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은 의도적인 차가움과 거리두기거든요. 지금 얼굴도 못 보고 멀어진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다쳤다기보다는 의식적으로 감정을 멈추고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의 감정으로 벽을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부러 차가운 척, 안 보고 안 들리는 척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숨어있는 것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이번님과 멀어진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의외의 순간에 이번님이 주었던 감정적 위로를 강렬하게 떠올리기도 해요.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워서 밀어내려고 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번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새로운 감정의 세계에 눈을 뜨고 유대감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안 보려고 버티고 있는데도 자꾸만 따뜻했던 온기가 생각나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온기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은연중에 주는 뜻밖의 위로를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자기 스스로도 혼란의 순간을 겪고 있어요.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느낌이고 침묵 속에서 맴도는 깊은 울림이 그 사람의 온몸과 감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은 결코 가볍거나 사라질 감정은 아니에요. 단지 아직 언어화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 사람과 멀어져서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이 시간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온전히 지켜내고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봐야 하거든요. 지금 이 멈춤의 시간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우주의 기회라고 말하는데 모든 상황은 성장하고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도전적이고 힘든 상황은 당시에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대로 마주해야만 그 안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과 잠시 멈춘 이 시간은 나를 괴롭히려고 온 벌이 아니라 영혼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찾아온 숙명적인 시간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법을 배우세요.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침묵 속에 앉아보세요. 우리는 썸이 깨지거나 재해를 기다릴 때 온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상대방의 SNS를 뒤지거나 연락이 오지 않을까 초조해하면서 일상을 망치곤 하잖아요. 휴대폰을 잠시 끄고 현실 도피처를 찾는 대신에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몰두할 방법을 찾으라고 말하는데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휴대폰을 멀리하고 조용히 침묵 속에 앉아보세요. 주변의 풍경을 눈에 담고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숨을 크게 쉬어보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밀려온다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와 현재의 주의를 집중하세요.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그 사람의 연락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의 단단한 현실입니다. 이번님이 지금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아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성숙해졌을 때 이번님의 인생에 좋은 소식이나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과의 기적 같은 재해의 소식일 수도 있고 이번님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더 멋진 행운일 수도 있어요. 이번님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에 감사함을 가지는 그것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리딩을 쭉 들으시면서 가슴 한편이 먹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셨을 거예요. 두 분의 인연은 흐릿하게 사라질 인연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낮과 밤 그리고 꿈속에서도 잔상은 여전히 깊고 강렬하게 맴돌고 있기는 해요. 다만 지금 이 멈춤의 시간은 두 사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서 만나야 할 필수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급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 자신을 돌보고 현재의 내 일상을 단단하게 채우는 데 집중해 보세요. 내가 가장 빛나고 준비되어 있을 때 우주는 반드시 기적 같은 타이밍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모두 행복해지세요. 오늘은 내 생각 그 사람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까가 주제인데요. 우리가 한창 서로를 의식하고 썸을 타던 시절에 그 사람이 느꼈던 나의 존재는 어땠을까요? 그때 그 사람이 느꼈던 3번님의 첫인상이나 초반의 존재감은 한마디로 알 수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3번님을 보면서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3번님의 사소한 눈빛 하나, 툭 던진 말 한마디에 혼자 밤새 고민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면서 알쏭달쏭해 했고요. 확신이 부족하니까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멈칫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3번님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호기심은 미치도록 자극하지만 감히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이 느낀 3번님은 단순히 좋은 사람 수준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일상이나 가치관이라든지 연애세포를 완전히 뒤흔들어 깨운 존재였던 거죠.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낄 만큼 강력한 자극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3번님을 떠올릴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게 스파크가 튀었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완전히 변화하게 만들었던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기억이 아니라 아주 강렬한 붉은색으로 뇌리에 박힌 존재라는 겁니다. 우물은 언제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맑은 물을 내어주잖아요.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고 깊은 땅속에서부터 본능적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느꼈던 3번님은 시간은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절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존재였거든요. 화려하게 반짝이다 사라지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이상하게 자꾸만 생각나고 자꾸만 퍼내어 보고 싶은 본능적인 이끌림을 주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덤덤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무의식 저편에서는 깊은 우물 속에는 여전히 존재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우물처럼 3번님의 존재감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깊고 끈끈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분명히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했는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썸에서 멈췄든 멀어졌든 혹은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느꼈던 매력이나 이끌림은 절대 미지근한 게 아니었어요. 만나는 순간 서로의 마음을 알아챈 순간에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강한 긴장감과 설레는 감정이 폭발했었거든요. 감정은 번개처럼 강렬하게 스파크가 튀었는데 정작 두 사람을 둘러싼 상황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먹구름이 잔뜩 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 마음은 굴뚝 같은데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타이밍만 재면서 초조해했던 거죠. 현실적인 제약이나 상황 때문에 한쪽이 머뭇거리거나 서로 눈치만 보다가 감정이 가장 뜨거웠던 첫 타이밍을 놓쳐버렸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활기가 넘치고 눈이 부실 정도로 호감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내면 한구석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하는 위축감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으면 오히려 조심스러워지는 법이잖아요. 겉으로는 표현을 다 못했어도 속으로는 서로가 정말 잘 통하는 대화 상대이자 영혼의 단짝처럼 느껴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가식 없는 진실한 감정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볍게 플러팅하고 끝낼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진짜 잘해보고 싶고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두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깊었어도 두 사람을 둘러싼 현실적인 상황이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어려웠을 겁니다. 마음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두 사람이 다 무력함을 느꼈던 거고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을 내 무거운 현실로 끌어들이는 게 미안했을 수도 있고 상대의 무거운 상황을 내가 감당하기에 벅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지 못한 진짜 이유는 서로를 향한 감정보다 현실을 버텨내야 하는 책임감과 성숙감을 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철이 없었으면 다 내팽개치고 불같이 연애했을 텐데 두 사람 다 은근한 책임감이 강하고 성숙한 면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연애를 시작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무의식적인 판단하에 감정을 억누르고 각자의 삶의 안정감을 지키는 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깊은 우물 속에 덤덤하게 묻어두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멀어진 지금 그 사람의 일상 속에서 내가 머무는 순간은 있을까요? 지금처럼 완전히 못 보게 된 현재, 그 사람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를, 3번님을 기억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나 일이라든지 책임져야 하는 삶의 무게를 묵묵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성실하다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들을지는 몰라도 스스로는 엄청난 공허함에 직면해 있는 상태고요. 문득 찾아오는 공허한 순간에 3번님의 잔상이 그 사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거든요. 나를 진심으로 배려해주던 사람을 3번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외적인 조건 없이 오직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던 3번님을 보면서 현실에 치여 지쳐버린 그 사람의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따뜻한 기억으로 피어오르는 겁니다. 특히 하루 일과가 끝나고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 그 밤에 3번님은 그 사람에게 마르지 않는 위로의 기억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즘 일상에서 자신이 공들여 노력하던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서 심한 좌절감과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따라오고 주변 반응마저 차가우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세상에 대한 불신이 교차하는 순간에 3번님과의 기억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과거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관계가 무너졌던 경험 때문에 사람을 믿는데 아주 신중해진 사람이거든요. 막상 현실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때 3번님에게 당당하게 다가가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도 하고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관계를 놓쳐버렸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상황이 좋았더라면 아쉬움의 잔상이 그 사람의 일상 한 구석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현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각하게 감정을 소모당하고 있거든요. 평온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에너지를 빨리고 있다고 느낄 만큼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상대에게 에너지를 빨린다는 느낌이 들면 급격히 마음을 닫고 동굴로 숨어버리는 성향도 있거든요. 이렇게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에 진저리가 나고 진짜 다 귀찮고 혼자 있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또 3번님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3번님은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거나 감정을 착취하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 사람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지친 영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지켜봐주고 과도한 요구 없이 내 흐름을 기다려주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3번님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치이고 피곤해질 때마다 함께했던 그 편안했던 순간을 자꾸만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두 사람이 멈춰버린 인연은 앞으로 이대로 흐릿하게 멀어질지 아니면은 새로운 시작이 올지 카드로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 사람과 3번님이 내면에서 이성적인 필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련이나 감정에 휘둘려서 섣불리 움직이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번복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인연은 완전히 멈춰서서 서로 눈치만 보는 팽팽한 대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연은 이대로 흐릿하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얼굴도 못 보고 멈춰있던 이 관계에 조만간 누군가 한 명이 참다 못해 충동적으로 강하게 대시를 하거나 연락을 먼저 던져오는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멀어졌던 인연의 끈이 다시 팽팽하게 당겨지는 계기가 생길 거고요. 반전의 기회는 오겠지만 그 불꽃이 타올랐을 때 관계를 지루하지 않게 유지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금방 다시 식어버릴 위험도 함께 공존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저돌적으로 돌진해 올 때 3번님은 너무 반갑다고 해서 금방 무장해제되거나 미련을 질질 흘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의존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만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재회는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돌진해 오게 만들려면 3번님이 도도하고 중심이 잡혀있고 혼자서도 너무 멋지게 잘 사는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성향을 보여줄 때 상대방은 파문파탈 같은 매력에 다시 한번 본능적으로 매혹당해서 미친 듯이 달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감정에 휩쓸려서 허둥대지 말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중심을 꽉 잡고 있어야 이 상황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처럼 멀어지고 얼굴도 보지 못하는 현재 그 사람의 진짜 감정 상태는 어떤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3번님과 얼굴 보지 못하던 그 시간 동안에는 오히려 주변의 소음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을 아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3번님을 향했던 자신의 마음이 결코 가볍거나 왜곡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은 안정감과 선명함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정말 순수하게 좋아했구나 하는 내면의 진실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한편은 지금 너무 불투명하고 뿌옇게 흐려져 있거든요. 3번님을 향한 진심은 알았지만 막상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거나 마주하려고 하니까 그 상황의 무게나 현실적인 제약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거고요. 마음은 움직이고 싶으면서도 상황이 주는 압박 때문에 애써 모른 척하거나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감정적 이중성 속에서 혼자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선뜻 연락을 하거나 다가오지 못하는 건 감당해야 할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치듯이 방어기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휩쓸리는 불같은 감정이 아니라 조금은 떨어져서 한창 좋았던 시절이나 멀어지게 된 과거의 장면들을 마치 한 편의 영화 바라보듯이 가만히 회상하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밤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기억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덤덤해 보이려고 애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련과 애착이 섞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중이고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멀리서 바라보려고 노력하지만 밀려오는 파도처럼 불쑥불쑥 찾아드는 생각 때문에 매일 밤 조용히 마음을 앓고 있는 게 진짜 감정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진짜 조언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에는 다 때와 계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3번님과 그 사람의 인연이 썸에서 잠시 멈췄든 멀어져서 얼굴조차 보지 못하든지 간에 지금의 이 멈춤은 결코 무의미한 정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서늘한 가을과 겨울이 와서 숨을 고르듯이 두 사람의 인연에도 잠시 숨을 고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는 겨울의 계절이 찾아온 것뿐이죠. 그 사람과 더 발전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멈춰 있을까? 더 이상 내 삶에 설레거나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걸까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을지 모른다는 건데,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게 이 멈춤은 나를 갉아먹는 시간 뒤에 숨겨진 가장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는 성수의 계절이라는 걸 말하거든요. 이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 시선의 방향을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의 영혼과 일상으로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3번님의 영적 성숙을 이뤄내야 하는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묶여서 매일 밤 새벽에 눈물이나 불면으로 지새우는 건 내 마음을 방치하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나 커리어적인 전망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고요. 내 삶의 영역을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갈 때
상처받기 쉬운 약한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단단한 자존감으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멋진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마음 보호막이거든요. 과거는 이제 내 뒤로 완전히 밀어 던져버리고 앞으로 내 삶에 걸어 들어오고 있는 눈부신 에너지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라고 카드는 말해줍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과의 지나간 대화나 아쉬웠던 순간들을 머릿속으로 무한 반복 재생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행동의 변화를 줘야 합니다. 맨날 가던 길 말고 새로운 길로 산책을 가거나 방에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일상의 사소한 습관부터 산뜻하게 뒤바꿔 보세요. 이 카드의 제목이 왜 새로운 사랑일까요? 그건 단순히 예전 사람을 잊고 새 사람을 만나라는 얕은 뜻이 아닙니다. 3번님의 과거의 미련을 뒤로하고 일상 속에서 영혼을 성장시켜 나갈 때 삶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폭발하듯이 들이닥칠 것임을 예고하는 장치거든요. 그것은 멀어졌던 그 사람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다시 시작하는 기적일 수도 있고 상상도 못했던 더 멋진 운명적인 인연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3번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비록 얼굴도 못 보고 잠시 멈춰 서 있는 아련한 계절을 지나고 있지만 오늘 카드가 준 메시지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은 결국 이 모든 시간은 3번님이라는 아름다운 존재를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기 위한 우주의 커다란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우물과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3번님의 맑고 진실한 잔상이 깊게 고여있고 과거의 미련을 딛고 일어나 도도하게 중심을 잡고 설 때 찬란한 별똥별 같은 새로운 반전의 기회는 반드시 3번님 손바닥 위로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니 이제 불안함이나 슬픔은 묻어두고 내일부터는 온전히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주는 눈부신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3번님의 삶에 가슴 벅찬 설렘과 기분 좋은 반전의 소식이 찾아오길 저도 마음을 담아 축원하고 기도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생각, 그 사람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까가 주제인데요. 우리가 한창 서로를 의식하고 썸을 탈 때 그 사람 머릿속에 난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사람이 썸을 타던 그때 4번님을 처음 보았을 때 4번님을 강렬하게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한마디로 강한 이끌림, 흥분감이었습니다. 4번님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할 만큼 강력한 성적 매력과 화려함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멀리서 걸어오기만 해도 주변이 환해지는 것 같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심장을 요동쳤을 겁니다. 자꾸만 시선이 간해하면서 혼자 속으로 엄청나게 가슴앓이를 했을 확률이 높아요. 4번님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불꽃 같았기에 그 사람 머릿속은 온통 4번님이라는 태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주 뜨겁게 타올랐던 시절이에요. 그 사람이 4번님에게 그렇게 강하게 끌렸으면서도 왜 더 적극적으로 직진하지 못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현실적인 방어물이 있었거나 상황적인 타이밍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혼자서 허탈감도 느끼기도 하고 우린 안 되는 건가 하는 마음에 스스로 마음의 차단벽을 쳤을 수도 있어요. 서로 엄청나게 의식하면서도 겉으로는 쿨한 척, 관심 없는 척, 감정을 숨겨야만 했던 타이밍의 엇갈림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멈추거나 멀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비록 현실에서는 가로막혀 있고 멀어진 관계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아직 4번님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고요함과 긴장감 속에서 4번님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다가오지는 못하지만 SNS를 몰래 염탐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근황을 슬쩍 물어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쉽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과거에 엇갈렸던 기억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서로를 의식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게 맞는데 왜 우리는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멀어져야만 했을까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시작은 심장이 철렁할 만큼 강렬했고 서로에게 엄청난 매력을 느꼈던 게 맞거든요. 두 분은 처음 서로를 깊게 의식했을 때 정말 천둥이 치듯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설렘과 두근거림을 느꼈어요. 하지진 카드처럼 마치 어둠을 뚫고 붉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서로의 존재가 너무나 밝고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상대방도 4번님을 보면서 정말 매력적이다.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다 환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뻗어나가려던 감정의 에너지는 그 어떤 시작보다 뜨겁고 확실했거든요. 마음이 없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나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은 현실적인 장벽 때문이었어요. 천택리는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이 조심스럽고 긴장된 상태를 뜻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현실적인 나이 차이가 있었거나 공적인 관계라거나 해서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내 마음을 먼저 표현했다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하고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두 사람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타이밍이 엇갈렸거나 방해물이 생겼거든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상황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 다른 쪽에서 다가오려고 하면은 주변 환경이 차단을 해버리는 시기였죠.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기에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오해와 억눌린 감정 속에서 결국 서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회피해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의 기류는 묘하게 흘러갔을 겁니다. 그릇 안에 음식이 부패하듯이 두 사람의 관계는 속이 깊게 골마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가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관계가 극도로 애매하고 불편해진 겁니다. 서로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꾹꾹 억누르다 보니까 내면의 에너지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이 어색함과 좌절감을 견디느니 차라리 거리를 두자 하면서 서로를 회피해버린 거예요. 대화로 시원하게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를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다가 생긴 오해가 결국 보이지 않는 이별을 만들어낸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있었음에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과거의 아픔은 두 사람이 앞으로 겪어야 할 더 단단한 변화를 위한 성장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비록 못 보고 멀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이 정체된 흐름은 조만간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조만간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풀릴 만한 어떤 계기나 소식이 찾아오면서 애매하게 끝났던 관계가 또 새롭게 뒤바뀌는 전환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떠한 이유로든 완전히 멀어져서 서로를 볼 수조차 없게 된 현재, 과연 그 사람의 바쁜 일상 속에서 아주 문득이라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 기억하는 순간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이 치여서 지치고 따뜻한 위로가 간절할 때 4번님의 기억이 가장 강하게 생각나거든요. 그 사람의 일상 속에서 4번님이 떠오르는 첫 번째 순간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인관계 속에서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번아웃이 올 때, 집에 혼자 돌아와서 고요한 방에 불을 껐을 때 문득 4번님을 떠올립니다. 4번님은 그 사람에게 너무도 편하게 기대도 된다는 안정적인 메시지를 주었던 사람이고 따뜻하게 감정을 나누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던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일상 속에서 외로움이나 정서적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고 배려해 주었던 4번님의 섬세한 말 한마디와 다정한 눈빛을 여전히 마음속으로 곱씹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확신에 찬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목표에 무섭게 몰두하는 성향이거든요. 우린 이미 끝난 관계야 냉정하게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단단해 보이는 확신 이면에 불안과 공허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기가 세워둔 철칙이나 일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다가도 순간적으로 공허함이 밀려오는 찰나가 있거든요. 지금 못 보게 된 상황 속에서도 속으로는 날 완전히 잊었을까 하는 집착에 가까운 생각을 문득문득 떠올리는 거죠. 겉으로는 완벽하게 멀어진 척 연기하지만 내면의 깊은 결핍이 건드려질 때마다 사번님이라는 존재의 기억이 짙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사회적 이미지나 자신의 역할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타인의 기대에 맞춰 밝고 유능한 척 행동하지만 내면은 공허하거나 깊이 지쳐 있어요. 가면을 쓰고 매너 있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정작 진짜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상대가 없다는 외로움도 느끼는 상태고요. 그 사람은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웃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늘 사번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필요함을 느낄 때마다 계산 없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그 편안했던 순간들이 그 사람의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멀어져서 멈춰버린 우리의 인연은 이대로 기억의 저편으로 흐릿하게 사라질까요? 아니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회가 찾아오게 될까요? 그 사람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자존심이 세거든요. 다가오더라도 주도권을 쥐려할 겁니다. 이 인연이 앞으로 흘러갈 때 그 사람이 쉽사리 마음을 푹 내려놓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관계를 이끌어갈 것이거든요. 예전처럼 밀당을 즐기던 스타일이었다면 다시 얽히더라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도 황제처럼 당당해 보이던 그 사람도 사번님과 멀어진 이후에는 혼자 쓸쓸히 술잔을 기울이듯이 슬픔과 절망의 시기도 겪고 있었어요. 과거의 연인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던 그 사람이라는 문장이 바로 사번님을 향한 그 사람의 뒤늦은 깨달음이에요. 못 보게 된 지금에서야 사번님의 가치를 절감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감정이 가득해진 거죠. 재회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와 오해나 감정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흐지부지한 관계를 끝낼 결단만 남았거든요. 두 사람의 인연은 이대로 흐릿하게 잊히지는 않아요. 확실하고 강렬한 새로운 반전의 기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판카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운명의 타이밍에 의해서 멈췄던 인연을 다시 깨어나고 수면 위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의미하거든요. 조만간 서로의 소식을 듣게 되거나 갑작스럽게 연락이 닿는 등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재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재회를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반전의 문이 열렸을 때 상대방은 특유의 자존심과 주도권을 쥐고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때 사번님이 과거의 오해와 그 사람이 미숙했던 태도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상황을 만든다면은 괜찮지만 애매한 상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내 갈 길을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번님의 손에 달리게 될 거예요. 인연이 다시 연결되는 거 운명이 도와주겠지만 그 연애를 행복하게 완성하는 건 사번님의 현명한 결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썸을 타다가 멀어졌든 아쉬운 이별을 했든지 지금은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사람의 진짜 감정 상태는 어떨까요?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닐 정도로 심리적인 붕괴와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 사람의 현재 심정은 한마디로 자신이 자신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번님과 멀어지고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되면서 본인이 무엇을 원했는지 잊어버렸고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도 불분명해진 거예요. 주변의 기준이나 겉으로 강한 척하려는 고집 사이에서 그 사람의 속마음은 점점 더 작아지고 무섭도록 불안정해져 가고 있거든요. 이 혼란은 그 사람에게 무척 두려운 경험이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거든요.
4번님과의 단절을 겪으면서 그동안 꽁꽁 싸매고 있던 가짜 자아를 내려앉고 비로소 가장 솔직한 내면을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온통 흩어지고 흔들리는 충격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은 썸을 타거나 멀어지는 당시에는 미처 온전히 깨닫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랬던 4번님에 대한 애틋함이나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을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때로 기억보다 더 오래 남아있어요 라는 말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혼란스러운 순간에 4번님이라는 존재가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세차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짜로 감정을 마주했다가는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으니까 때로는 듣는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애써 거리를 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소통을 회피하고 애매한 태도 뒤로 숨어버린 그 사람의 지독한 내적 갈등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자아의 경계가 무너지는 엄청난 내적 혼란을 겪고 있으면서 그 깨진 틈 사이로 4번님을 향한 그리움과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심을 뒤늦게 깨닫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의 무게를 감당할 용기가 부족해서 겉으로는 애써 모르는 척 거리를 두는 방어막을 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창 썸을 타다가 멈췄든 멀어져서 지금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얼굴도 못 보는 관계든 간에 이 멈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참 아련하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타로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내 진심을 어떻게 전할까, 어떤 선물을 주고 어떻게 다가갈까를 먼저 고민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주는 조언은 그 사랑과 보살핌의 화살표를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대방의 반응 하나에 일일비하느라 4번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받고 굶주렸었나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나를 아끼고 대접하는 법을 배울 때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지고 비로소 영혼이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한 명에게만 고정하지 말고 조금 더 4번님의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특별한지 알기 위해 노력하고 의미 있는 선물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세요. 멀어진 인연에만 온 신경을 몰두하다 보면은 정작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소중한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들의 존재를 놓치기 쉽습니다. 주변에 따뜻한 에너지를 베풀고 선물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꽁꽁 얼어붙고 정체되어 있던 사랑의 주파수가 다시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이 인연이 흐릿해지든지 극적인 반전으로 다시 이어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4번님의 아름다운 자존감입니다. 오늘 준비한 4번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인연이 다시 연결되는 타이밍은 운명이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서 있는 건 결국 자신이에요. 그 사람 머릿속을 맴도는 4번님은 여전히 눈이 부시게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고요.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사랑을 선물하면서 한층 더 성숙하고 단단해질 4번님의 모든 걸음을 응원합니다.